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엇갈린 지표 속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계 경제 강대국인 미국과 영국, 일본의 신용등급이 올해 안에 강등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올해 첫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성적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20조엔, 우리 돈으로 약 240조 원이 넘는 새 경기 부양책을 승인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과 국가 신용등급 격상 등으로 지난해 한국의 국가 브랜드 순위가 13위로 2단계 상승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기업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세계 각 나라에서는 앞다퉈 양적 완화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경제를 흔드는 큰손들 모두 양적 완화 정책에 나서고 있죠.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되다 정도가 지나친 양적 완화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세계적인 양적 완화 확대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보면서 출발합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현지 시각 1월 10일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출발은 강했습니다. 오늘 그래프를 살펴보면 위로 오르면서 개장했다가 장 초반에 갑자기 일제히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반등하면서 회복을 했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강세로 마감치었습니다. 네, 재료들을 보면 중국의 지난해 12월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의 국채금리 동결 소식도 오늘 뉴욕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을 또 살펴보면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난주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11월 도매 재고는 전달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 0.6%, 8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13,471.22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0.5% 오른 3,121선에서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지수 0.76% 오르면서 5년 내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1,472.12로 마감지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 가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 전날 마감 상황 볼 텐데요. 혼조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재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드라기 ECB 총재는 금리를 고시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유로존 경제 불안이 올해 말에 해결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증시 장중 한때 반짝 오르기도 했지만 유럽 중앙은행이 별다른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고 또 금리 동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내 하락세로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이날 거래량은 30일간 하루 평균치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영국 FTSE 지수 강보합권에서 6,101.51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지었는데요. 각각 7,708.47 그리고 3,703.12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마감 상황도 보시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주요국 증시 흐름 괜찮았습니다. 중국 증시 상승세 보였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지난해 12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수출이 이전 해, 그러니까 2011년에 비해서 5%가량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액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지수 상황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7%, 74.07포인트 오른 1,652.64 나타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소폭 오르면서 2,283선에서 마감지었고요. 홍콩 항생지수 0.59% 오른 23,35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원 내려간 1060.4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기준의 여보세요.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매일 아침 생생한 외신과 함께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소식 순서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목걸이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머리는 바람 맞다 오신 것 같고요. 네. 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네,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소식으로요, 비행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비행기에서 사용되는 이 제트 연료라는 것이요, 지금까지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조금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제트 연료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카타르 오일과 쉘이 20년 동안이나 연구 개발해온 새로운 제트 연료입니다. 이 제트 연료 같은 경우는요, GTL이라고 하죠. 액화가스인데요. 게스트 리퀴즈라서 액화가스와 함께 합성 등유라고 불리는 Synthetic Paraffinic Kerosene라고 하는 SPK를 함께 섞은 최초의 어떤 다른 종류의 제트 연료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13년 올해 처음으로 카타르 항공에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할 텐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항공기에서도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카타르 항공에서 이제 시작이 되긴 하겠지만 GTL, SPK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제트 연료 자체를 어떤 항목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상용화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중국과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중산층에 대한 것인데요. 그래서 중산층에 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이코노미스트에서요, 슌페터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죠. 슌페터가 이번에 준비한 최근 소식인데요. 이 중산층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필요하다. 또 중산층을 굉장히 많이 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산층 같은 경우는요, 영국이 150년이라는 어떤 그런 산업혁명이라죠.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을 150년 동안 겪고 그런 이후에 개인당 수입 자체가 2배로 뛰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이라는 훨씬 짧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미국보다도 10분의 1 정도밖에 걸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중산층을 타겟하는 것이 많은 회사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이 되면 3억 2천만 가구 정도가 중국에서는 중산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많은 중산층들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맥킨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함께 보았을 때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중산층을 타겟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과연 우리가 투자 종목으로 또는 투자를 할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좋겠는가 생각을 해보셨을 때요. 중산층에게 맞는 제조를 된 물건들을 또는 브랜드를 그런 곳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맞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요. 중국과 인도에는 KFC나 피자헛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KFC나 피자헛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나 좀 명품 쪽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먹거리 쪽에는 KFC, 피자헛 등 약간 패스트푸드의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물건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저렴한 것들, 그런 저렴한 종목을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요.
루이비통이 오히려 가장 크게 투자를 할 만한 곳으로 이렇게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하고요. 특히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상층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루이비통 백이라고 해서요. 그런 것을 한번 쳐다보는 이렇게 한번 봐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신흥국 관련된 눈여겨볼 만한 투자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종목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허벌라이프인데요. 허벌라이프 같은 경우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허벌라이프가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면서 주식 자체가 그렇게 큰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2013년에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허벌라이프 같은 경우는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도 4.8%가량 벌써 이미 주식이 오른 상태고요. 47.15달러인데요. 이것이 올해 마지막까지 가면 68달러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만 있다면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은 황영권 질문을 안 하시니까 훨씬 진행이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고요. 주말 잘 쉬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외신을 통해서 경제 소식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종육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예. 네,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6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3가지 정도 네.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들의 스마트머니가 상당히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 유입이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한 440억 정도 순매수세를 기록했는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고수익 그리고 위험 부담이 좀 있지만은 그런 스마트머니가 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외국인들의 주가지수 선물 대량 주문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선물과 현물의 차이인 베이시스가 거의 한 2 정도 장중에 이상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물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의 수출, 이 청신호가 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 시장 공감대, 보통 컨센서스라고 얘기하죠. 그게 한 7.7% 정도 되는데 그 이상 정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군요. 그 이상 정도 아마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제 주가를 견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금요일이긴 한데 앞으로 코스피 추가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제 개인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기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 시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에너지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화두가 됐던 셰일가스 그 산업이 상당히 확장 일로에 있으면서 미국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2020년 되면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원유라든지 가스 생산국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의 에너지 시장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면서 경상수지가 좋아지고 또 가스 생산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주요 에너지로 발돋움하면서 그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하면서 생산 그리고 산업 전반적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이제 보고 미국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경제가 지금 상당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힘들죠.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아직 제대로 안정을 자리를 잡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중국 쪽에서 수출이 아까 말씀드린 같이 훨훨 날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한 14% 정도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예. 크게 윗돌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데 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일단은 있을지요? 중국이 달러 대비 위에나 예. 강세 기조가 있지만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투자라든지 촉진 예. 정책을 많이 쓰면서 그것이 이제 그게 효과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군요.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수출 개선이 앞으로 코스피 상승에 예. 견인하는데 아마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최근에 보면 좀 우리 투자자들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전략 좀 짚어봐 주시죠. 예, 어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이 예. 거의 한 5일째 사자세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 2.54포인트 반등하면서 514.4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고 예. 또 개인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 정부 들어오면서 예. 아마 박근혜 당선인 또 중소기업 살리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예. 첫 번째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예, 그 예.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제일 먼저 방문한 게 그 중소기업 관련 중소기업청이죠. 예 그리고 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예. 부총리급 격상을 하겠다. 지위를 상당히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과학 기자재 종목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한과학이라든지 예. 영인 프론티어 그리고 서린바이오 등이 약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국 시장의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한 종목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휴비츠라는 휴비츠요. 예. 종목을 관심 있게 어떤 종목입니까? 이게 안경 관련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최근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안경이라든지 그리고 그 관련되는 예. 기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인데 국내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 글로벌권에서 한 3위 정도 차지하는 회사로서 아마 성장 가능성도 매우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 중심의 좀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제2의 벤처붐이 좀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발 좀 지난번처럼 그런 거품 만들어내서 코스닥에 신뢰를 잇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있다면 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 수출이 예.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GDP 성장률도 상당히 7.7% 이상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중국 관련 수혜자라고 예.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한 3개 정도 예. 잡아봤습니다. 먼저 여러분 투자자도 생각하시겠지만은 화학, 예. 정유 화학 정유. 관련 업종이 제일 큰 예.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는 호남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그리고 예. 금호석유화학, 예. SK이노베이션 예. 등의 종목을 관심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특히 호남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 상당히 개선되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예. SK이노베이션도 중국의 춘절 이후에 예. 실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봐가지고 아마 수익성이 예. 좋아지면서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민감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 예, 두 번째로는 철강하고 기자재 철강 기자재. 예, 업종이 상당히 좋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련 종목으로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예.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등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들이 예. 작년에도 좋았지만 예. 올해도 꾸준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지노 업체라든지 카지노 업체들이요. 호텔 예. 그리고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락을 예. 운영하고 있는 GKL 예. 그리고 GKL. 또 호텔 신라 예. 또 코스맥스 예. 등을 관심 있게 볼 호텔 신라는 지금 뭐 대대적으로 레노베이션 들어가죠? 예, 리노베이션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약간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매력적인 않다.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아마 동계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채권 전문가들 한 200여 명의 조사를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오늘 예. 동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박근혜 당선인이 그 경제 정책을 펴는 중에서 예. 경기 부양 의지라든지 또 그 원달러 환율 방어 예. 노력 그리고 가계 부담 예. 탕감 등의 정책을 아마 펼 것으로 봐가지고 그 부담을 예.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약간 점쳐볼 없지는 수가 않다. 있다고 봅니다. 예. 시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뭐 금리가 일단은 동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예.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고 했을 때 예. 우리 증시를 보면 좀 수혜 업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 업종을 예, 한 두 예. 가지 예, 예. 한번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참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는 건설 업종이 건설 상당히 업종이요. 괜찮을 예.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부채 비율이 예.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에 예. 자금 조달에 예. 따른 비용이 줄고 또 채무 부담이 갱감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번째는 금융업종입니다. 은행이라든지 보험, 예. 증권 업종들이 상당히 수혜를 예.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 채권이 있습니다. 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익이 예.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시중 유동성이 예. 늘어나면서 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예.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펀드라든지 예. 주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 보험업종도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장기 보유 채권 등으로 수혜를 예.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해 들어서 지금 밀가루 업체들의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우리 이제 밥상 물가 비상에 걸렸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뭐 빵, 라면, 국수, 가공식품 가격이 지금 일제히 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좀 에그플레이션 시대 투자 전략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얼마 전에 저희들도 이게 주말에 라면을 이렇게 자주 먹고 그러는데 앞으로 라면 값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말에 약간 두려운 상황입니다. 예. 얼마 전에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예. 밀가루 가격을 한 9%, 8.8, 뭐 8.9, 전마저는 9% 정도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분들의 그 심정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거의 원재료가 한 40% 상승하면서 밀가루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주가 측면에서는 밀가루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예. 그 업종이 또 있습니다. 있겠죠. 어떤 업종입니까?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예.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단 밀가루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밀가루를 생산하는 제분 회사들의 수익성 개선과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분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제분, 예. 그리고 영남제분, 예. 동아원이라는 회사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예. 밀가루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거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예. 제품을 만드는 회사,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농심, 삼양사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예. 이게 원래 농업이라는 에그리컬처와 예. 또 인플레이션을 그렇죠. 합성을 하는 신조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 그 관련해서는 비료회사라든지 또 종묘회사 예. 그리고 농약회사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에그플레이션 시대에 맞는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유지투자증권에요. 김정욱 이사와 함께 같이 한번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면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박효준의 여보서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세계적으로 앞다퉈 시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의 득과 실,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초대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각 가게 승계를 위해 CEO로 변신한 한 천재 화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